생방송 굿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올해 갑진년을 맞아서 지역 곳곳에서 갑진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굿데이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최근 나는 글로컬 대학 교수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분이신데요. 네. 영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네. 박한우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책을 지금 한 켠에 끼고 계신데 네. 사실 교수님들이 책을 내는 일은 뭐 그리 크게 놀랄 일은 아닌데 교수님께서 주목받는 이유가 특별히 또 있습니다. 우리 사회 큰 이슈인 그런 지방대학 문제부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까지 두루두루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제가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저작계에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존이다, 뭐 소멸이다 이런 무거운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 피로감도 높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저는 뭐 완전히 좀 새로운 다른 시선에서 이러한 지방 문제, 그다음에 지방 대학의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이 책을 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일종의 우리 지방 사람들한테 행복 바이러스를 좀 줄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소통과 시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나는 글로컬 대학 교수다. 네, 제목입니다. 네, 이 책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 그동안 예전부터 써오셨던 글들을 좀 모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가장 젊었을 때 쓰셨던 네. 글은 혹시 언제쯤일까요? 예, 제가 가장 젊었을 때 쓴 글은 지금 이것이 이제 2003년도에 제가 영남대학교에 왔는데 그 이전인 1990년대 후반에 썼던 글까지 있습니다. 예. 뭐 1996년도도 쓴 글이 있고 1999년도에 쓴 글을 드리는데 근데 지금 읽어봐도 네. 이게 그때 20년 전에 썼는 글인가 싶을 정도로 시대적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그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썼던 글들은 보니까 네.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좀 오글거리는데 글이어서 그렇게 제가 그 예전 글을 보더라도 그런 네. 느낌은 좀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군요. 2003년도에 이제 영남대학교에 부임을 하셨죠, 그죠? 예. 네네. 제가 사실은 2003년도에 교양 수업을 제가 들었어요, 오. 교수님. 아, 제가 대학 생활에 있어서 몇 안 되는 A뿔 중에 하나가 우리 야. 교수님 수업이라서 구면이시네. 구면인데 제가 볼 때마다 큰 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 생방 끝나고 제가 정식으로 예, 인사를 부탁하십시오. 드리겠고요. 네. 사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네. 특히나 이제 저는 대학 통합 글로컬 대학 이슈인데요. 지지난주였죠. 우리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글로컬 대학 상공 프로젝트가 이제 공모전 마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 대학들한테 우리가 5년 동안 1,000억을 지원하는 이번 정부의 지방 대학 혁신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영남대학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차 선정에서는 우리 대구와 경산 지역에서는 없었지만은 2차 이번에는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네. 네. 사실 몸담고 계시는 또 영남대학교가 지역의 또 명문 또 사학이지 않겠습니까? 네. 대표 대학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곤란해하시는데요. 방향으로 열심히 우리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영남대학이 다른 지역의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 있다면 우리는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글로벌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연구실에만 보더라도 뭐 필리핀 박사과정, 브루네이 석사과정, 그다음에 미국인, 그다음에 연구원 해서 아주 다양한 국적에 있는 그러니까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엔 뭐 지역대학의 발전은 곧바로 또 지역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대학들의 글로컬 대학 선정에 청신호가 이제 환하게 켜졌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되는데, 네. 그런가 하면은 그 교수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시대 일찍이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지역의 관광 분야까지 콕 집어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는 이제 전화로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고학력인이라든가 고소득자들은 이 전화 여론조사를 좀 회피하거든요. 근데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올레길에 많이 가는데 네.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면 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레길에 걷고 와서 블로그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조사를 하면 그런 그 전화 여론조사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게 또 장점이 있군요. 네. 그러면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고학력자분들은 좀 이렇게 전화는 좀 왜냐하면 피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전화로 하는 여론조사는 약간 강요한 응답이고 그다음에 자동 응답 전화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게 인간으로서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걷기 여행지가 좀 있다고 저기 들었는데 빅데이터 네. 관련해서 좀 소개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우리 대구시에도 우리 팔공산이 있고 또 달성에 비수산이 있기 때문에 대구에도 걷기 여행지가 한 7개에서 8개 정도가 있고요. 경북에도 네. 뭐 20개 이상의 야. 어떤 여행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걷기 여행지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은 또 우리 김강석 교회도 사실은 우리 걷기 여행지로 포함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구시라든가 경상북도에서도 걷기 여행에 대한 혹은 올레길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네. 좀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욕구들을 파악하면 좀 더 나은 또 정책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문화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걷기 여행지가 그렇게 대구 경북에 많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때가 때인 만큼 또 이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요. 예전엔 사실 저희가 집으로 날아오는 그 공보물만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요즘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지금은 사실은 선거가 이제는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이제 누가 당락을 이제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또한 후보자들도 이제 그 인터넷하고 또 AI 등을 통해 가지고 캠페인을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후보자들이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도 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50 전 세대가 요즘에 이제 너튜브 이런 쪽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너튜브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네. 특히나 5060 세대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도 이런 너튜브에 좀 많이 흠뻑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젊은 세대는 오죽할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만큼 또 저희 같은 지역 방송사라든가 또 신문사, 지역 언론은 이런 그 쪽과 비교해 볼 때 좀 많이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너튜브가 아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이제 낳는 것은 우리 이제 엄마들이지만은 키우는 예, 것은 예. 결국 매체가 키운다. 그런데 이제 그 매체의 주인이 사실 과거에는 이런 지상파 방송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과 SNS가 이제 상당 부분 사회화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지상파 방송도 이런 교양 프로그램에서 조금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좀 진행도 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면 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너튜브라든가 이런 디지털과 SNS들은 인공적인 것이 또 많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이런 지상파 방송은 또 이런 때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거 혹은 인간다움 하는 거 네. 진짜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최근에 not by AI, 그러니까 AI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다들 인간으로서 나와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네. 방송을 하고 있다. 우리는 다 AI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면 네. 훨씬 더 사람들이 네. 호응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역발상을 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간미 어필해야겠습니다. Not by 그렇습니다. AI. 네. 저희는 뭐 Not AI. 그래요. 너무나 AI스럽지 않기 때문에 티가 나죠? 네. 우리 다 그렇습니다. 휴먼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휴먼스러우니까. 휴머니즘을 저희 함께 항상 그 표방을 하고 있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책 속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 네. 디지털 시대에 대구 경북에서 멍 때리자. 네. 아니 사실 멍 때리기는 사실 우리 김철원 씨가 좀 잘하긴 맞죠. 하지만 네, 그렇죠. 예, 예. 박한호 교수님 수업 말고는 근데 멍 때리는 건 사실 뭐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건데 왜 네. 하필 대구 경북 우리 지역에서 멍을 때리자 이렇게 그러게요. 하셨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열이 아주 높은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수도 대구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청소년들의 교육열이 또 높다 보니까 오히려 청소년들한테 뭔가 쉬어야 돼, 정신적으로 좀 그 쉬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 경북이 그 멍 때리기에 참 좋은 도시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모닥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 뭐 불멍도 불멍, 네. 하고요. 네. 빗물을 보면서 멍 때리기를 하고 네. 그런 것처럼 대구에서 이 팔공산도 있고 또한 또 대구는 경북이 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경북에 또 자연 환경이라든가 휴양림도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에 많이 쌓이는 청소년들이라든가 네. 또 대구가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또 우리가 제조업의 어떤 임금이 또 가장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보려면 좀 멍을 좀 때리면서 우리가 인간이 되고 진정성을 찾아가고 오히려 부족함을 또 자각하면서 네. 또 새로운 것을 충전하고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이나 수도권은 좀 많이 바쁘게 빠르게 이렇게 시간을 맞아요.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빨리 이렇게 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는 멍을 때려야 됩니다. 멍. 그래요.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스마트폰 세상에서 대구는 약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이거 설명해 상당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저의 그러니까 발언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지털 세상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이고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구는 위계적이고 보수적이고 수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 스마트폰과 디지털 문화에서 우리가 기질적으로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가 스마트폰 세상의 약자다라고 했고 실제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많은데요. 가장 쉬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유명한 것인데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을 구글에서 검색해 본 그 16개 강력 시도를 보면 예. 대구와 경북이 가장 오. 적게 검색한 꼴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이고 이 금융적이고 아주 핫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디지털과 스마트폰 시대에 예. 좀 우리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군요. 예. 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네. 또 멍을 때리는 거는 필요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나는 글로컬 대학 교수다라는 네. 책을 출간하신 영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네. 박한우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핫한 행보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